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이번 달 AS 코너는 새로운 소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7월에 함께 정리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만화클래식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입니다. 제29회 사교클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절대 뭐 일이 시켜놓은 리액션은 아니고요. 자, 오랜만에 6명이서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성인수라고 하고요. 빠르게 진행을 위해서 옆에부터 제 옆으로 오른쪽 순으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두 번째로 여기 만화사교 클럽에 참가하게 된 박준환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지금은 PD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AI 엔지니어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만화가 버터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이고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지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화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말씀 나오신 게 그러면은 제가 성함으로 불러드려요? 아니면은 지런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드려요? 그냥 지런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런님도 그냥 오프라인 사교 클럽은 저번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네, 1년 전에 왔었어요. 그게 벌써 1년이나 됐어요? 네. 제가 그렇게 늙었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요. 네네. 작가님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고요. 그럼 이번에 어쩌다가 이렇게 녹음해서 올라가는 팟캐스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 근데 되게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만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 번쯤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만화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박준환님도 오프라인은 저번에 3월에 오셨다고 하셨나요? 아까? 네, 맞습니다. 이거 방송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송 한번 들어봤는데 네. 제가 거기서 어떤 분이 막 벌벌 떨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에요, 이게 저 막 사람. 목소리가 떨리시는 거 보고 나도 만약 들어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좀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라도 이번 방송 중에 좀 떠는 목소리가 있으면 네. 저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편집 가능한데 떨리는 건 편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떨고 계신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영도 저번에 한번 녹음 오셨었죠? 네, 저 첫 참가에 녹음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말 안 하고 갑자기 왜냐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녹음 방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질러버렸지. 그때 하필이면 첫날 오셔가지고 근데 멀리서 오시거든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자 하시죠 이런데 갑자기 녹음한다 이래서 띠용했던 맞죠 그날. 네, 맞아요. 그날이에요. 그날 오셨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랜만에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일단 세 분은 어쨌든 진영님은 저번에 오셨지만은 거의 한 몇 번 후에 다시 오시는 거니까 이제 거의 새롭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선욱님이랑 우리 상호조아님. 근데 아까 본명을 말해버렸네? 아니 다 본명 말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저 혼자 튈 것 같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상어조화가 더 좋아요. 상호가 왜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기나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듣기로 하고요. 선욱님은 또 온라인 방으로 신청해 주셨네요. 네? 그래도 네, 빨리 고정 게스트가 돼가지고 뭘 타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상호조아님도 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벌벌벌 떨고 얘기를 하시더니 또 여기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안 벌벌 떨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점점 좋아지길 기대하고요. 저희 근데 세 명 사실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품의 희열 같은 느낌에 가깝긴 했죠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막 저한테 혼내시는 거예요, 저를. 그걸 왜 안 볼 수 있냐. 약간 말투에 그게 들어있어서 네가 그러고도 만화가 전문가냐. 약간 이런 어투가 들어있는 상태로 아니 어떻게 그걸 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본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이랬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 세 명은 서로 이제 작품 막 홍보하고 했잖아요. 어때요? 좀 보셨어요? 전 다 봤죠. 그러니까 보셔서 인스타에다가 태그를 걸으셔서 내가 보고야 말았다는 거를 아주 존재감 있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만화 그렇게 추천받은 것도 평소에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저는 말하면 다 봐요. 진짜요?
말씀 계속 하셔도 돼요. 네. 네, 말하면 다 보고 음. 저한테 추천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마음껏 추천해 주세요. 제가 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웅님은요? 저는 이제 언니의 친구는 봤는데 음. 가극소녀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 전 아사네 봤습니다. 아사코입니다. 저 이미 그 만화에서 거의 아사코 호칭이 맞아요. 아사네거든요. 그게 너무 맞아요. 익숙해져가지고 그 등장인물이 자주 말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그게 되잖아요. 그건가? 어린애 남자 만들어주는 그건가? 네 맞아요. 그거 나는 못 봤어요. 일본에만 있으니까. 지가 보면 아사 누나라 가지고 이제 어. 아사네 막 이런.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스포는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가극소녀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극소녀도 보세요. 뭐 다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저번 달에 조금 바빴어가지고 뭐 자주 챙겨보진 못했고 그래도 언니의 친구는 챙겨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가극소년 애니메이션 봤어요. 네. 그냥 뭐 그래요. 제가 있는 곳에서 보셨죠. 그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제가 밤마다 인스타 라이브 켜놓고 이제 드로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게 이틀 전인가? 목요일 날.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분명 사교 클럽을 신청했고 금요일에 우린 만나야 되는데 내가 보겠다고 약속했던 가극소년 애니메이션 내가 아직 안 본 거야. 내일 모레 만나야 되는데. I'm watching you.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저거 쪼으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왓챠였나? 거기로 달려가가지고 봤는데 그래요. 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그림도 이쁘고 되게 그 취향을 좋아할 만한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가극소년 말고 다른 거 좀 더 대중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교클럽 29회를 맡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다양한 이야기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나눌 수 있으니까 함께 즐겼으면 좋겠고 저희가 홍보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만화전이라고 2024 하고 싶은 만화전 얼마 전에 저희가 공고를 올렸죠.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북페어 그리고 작가 토크 그리고 각종 미디어 공개 방송들이 함께 어우러진 약간 출판 만화 위주의 만화 페어예요. 저희가 사이드비에서 소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6월 30일까지 지금 북마켓에 참여할 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에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은 관련해서 링크를 올려놓을 거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작가님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북토크나 작가 토크 때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혹시나 실제로 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2024 하고 싶은 만화전 북마켓 부스 신청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29회 사교클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첫 호스트인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들고 온 만화는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뭐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미즈키 시게루 작가의 전원 옥세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미즈키 시게루 작품을 지금 들고 온 이유는 6월 12일인가요? 그때 그 개개개 기타로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웹투니스타에서 그 진행하고 계시는 오늘님이 시사회를 당첨이 됐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 애니메이션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미즈키 시게루 작가 그분이 직접 만든 건 아닌데 그 애니가 재밌어서 최근에 개개개로 기타로도 사서 보고 전에 사놨던 전원 옥세라라 이런 작품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혹시 전원 옥세라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빨리 아무나 마이크를 들라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투를 하다가 전투에서 질 것 같을 때 일본군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전원 옥세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거기서 전투하다 죽어라. 천황폐하를 위해서. 라고 하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가미가제, 공군으로 치면 가미가제 같은 거죠. 전투를 하다가 근데 이 미즈키 시게루가 실제로 그 태평양 전쟁 참전 용사라고 하긴 참전 군인이에요. 실제 만화가가. 그리고 그 참전에서 싸움 전원 옥세하라 저런 그 작전을 수행하다가 한쪽 팔을 잃어요.
그리고 한쪽 팔을 잃은 상태로 와서 이제 연극 같은 가면극 인형극이라 그러죠. 인형극 같은 거 이제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하시다가 한쪽 팔로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화가로 데뷔를 해서 개개개의 기타로라는 작품을 만드시고 다양한 작품을 많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요괴 만화의 대부로 분류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좀 으스스한 요괴 만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팀버튼 같은 거죠. 그런 만화를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나 그 시대에 피해를 당한 본인이 장본인으로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고 두 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것들을 저런 식으로 작품을 많이 남겨요. 그래서 일본의 근현대상가, 일본의 현대상가 하는 그런 만화도 있고 요괴 도감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원 옥세하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 작품을 처음으로 만났던 게 저 작품인데 꽤나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섬 같은 데서 근데 뭐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앞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진짜 전황폐하를 위해서 이렇게 돌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격 안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 섬에서 보급품이 안 나오니까 굶어 죽고 막 폭탄 맞아서 죽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 대한 리얼리티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되게 제 언어의 반경에 있는 단어로선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계시는 주제를 다뤘던 작가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 작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6월 10일에 개개의 기타로라는 작품에 이제 아버지들 얘기, 기타로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애니메이션 제목은 기타로의 탄생, 개개개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것도 한번 홍보할 겸 재밌으니까 원래 그런 작품들 많이 봐줘야 또 계속 배급사들이 들고 오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들고 왔습니다. 개개개 기타로를 어디서 들어봤는지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제가 개개개 기타로를 본 건 아닌데 이제 일본 만화 중에서 키타로 소년의 요괴 그림 일기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기타로랑 이름이 비슷한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 이름이 거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요괴라는 그런 장르도 비슷하게 연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보니까 이건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랑 자매품으로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없는 기타로 군의 영적인 일상이라고 이제 도시 전설 관련해가지고 연재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제법 재미기는 있습니다. 킬링 타임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가 데스카 오사무가 활동하던 시대랑 겹쳐요. 그래서 한번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스카 오사무 만화는 굉장히 공상과학 그리고 이과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간다면은 미즈키 시게루는 좀 비과학적인 뭔가 인문학적인 괴물, 귀신 이렇게 나오고 홀령 나오고 막 그런 쪽으로 이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끈 그 대중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는 작품도 있는데 그 이면엔 이제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저렇게 작품으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폭이 넓은 작가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평시에서 다뤘던 스게요시 하루하고도 충분히 있는 작가님. 제가 이거를 정확히 뭐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거 인형극 만들고 만화가로 데뷔하고 대본소 만화를 만들고 이랬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만화는 이제 전원 옥세하라라는 작품 한번 추천드려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영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작품은 네네네. 히라코 와카 작가님의 마이 브로큰 마리코라는 작품입니다. 어디 가면 있어요? 리디에 있나요? 네, 리디북스에 이북으로 돼 있고요. 네. 마이 브로큰. 오, 바로 뜨네. 오, 이 표지 본 적 있어요. 유명하죠. 그죠, 다 아시겠죠, 당신은. 영화로도 이제 개봉한다고 들어가지고. 네, 이 작품이 엄청 좋아가지고 영화로도 일본에서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도 수입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개봉은 하지 않은 상태. 빨리 개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작품 소개를 드리자면 네네네. 직장인 시노는 외근 중에 식당에서 하나의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친한 친구의 돌연사라고 하지만 자살이라고 볼 수 있죠. 시노는 그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한다.
지금이라도 마리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자문하던 시이노는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여기까지가 작품 소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소개인데요. 네. 네, 그것은 그 행동은 바로 친구의 유골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친구는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서 친구를 두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이 사람이. 네. 소꿉친구였기 때문에 아무튼 유골을 훔쳐서 도착한 곳은 생전에 마리코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바다. 유골과 함께 그동안 주고받았던 편지를 같이 가지고 네네네. 바다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 마리코에게 메신저를 보내도 뭐 답이 안 오겠죠,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렇게 죽음을 체감을 해요. 수면 부족 탓에 과거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회상도 떠올라요. 막 마리코가 나는 시이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든가 아니면은 손목을 긋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부정적인 회상이 떠올라요. 그 회상 속에서 마리코와 시이노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였는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마리코가 얼마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도 보여줍니다. 회상을 마친 시이노는 자신을 두고 간 마리코를 원망하면서 같이 죽으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소녀가 날치기에게 쫓기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소녀를 마리코와 겹쳐보게 되고 그 소녀를 위해서 마리코의 유골함으로 날치기의 머리통을 내려칩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코는 바다에 뿌려지게 되고 시이노는 바다가 얕은 바람에 빠져 죽지도 못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이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리코가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에 얼굴을 묻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야, 그래서 마이 브로큰 마리코구나. 네, 이미 죽은 부서진 마리코의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 이거 보다가 운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아마 울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두 분은 보셨어요? 네. 역시 오타쿠들은 다르군요. 어떠셨어요, 봤을 때? 지금도 울고 계신 거 아니죠? 갑자기 갑자기 울먹하신 듯한 표정인데? 되게 찡하다고 해야 될지 공허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감정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읽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마리코가 죽기 전에 이제 먼저 좀 잘 어떻게라도 그 뭐 부모로부터 빼오거나 할 수는 없었을까? 같은 생각도 어떻게 보면 if를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갈수록 if가 늘어날수록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도 그 마리코를 위해 했던 주인공의 행동이 이제 괜히 이제 돌이킬 수는 없지만 네. 속죄도 아니지 반쯤 속죄 같이 이제 그렇게 행동에 대해서 네 되게 그냥 찡하면서도 공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편이라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찡했던 대사가 있는데 너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에겐 솔직히 너밖에 없었어. 이 대사가 너무 이 가슴에 사무치는 대사라서 대박이다. 난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찾아보시거나 이러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 권짜리 만화들은 한 번 보고 나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 속에도 되게 희미해져 있다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것도 있는 거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표지가 처음 딱 보자마자 분명 장바구니 담아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안 산 것 같아. 이유가 있겠 뭐 돈이 그때 후달렸거나 우선순위에서 고르니까 매달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돈이 후달렸거나 이래서 안 산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고 평이 좋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좋았던 게 이 이야기는 사람이 친한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친구와의 관계 그걸 말이죠. 가정 폭력으로 망가진 마리코 그리고 그런 마리코를 답답해하면서도 유일하게 친구로 둔 시이노가
항상 마리코를 우선시하면서 마리코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리코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폭력적이었어. 그 남자친구를 내쫓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를 후라이팬으로 엄청 때립니다. 때려서 내쫓아요. 그런 행동을 뭐 생전이든 생후든 어떤 일이든 합니다. 답답해하지만서도 친구니까 도움을 주고 또 그러면서도 너는 정말 성가시네야 한다는 게 현실적이라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좋았던 점이 초반에 시이노가 뉴스를 들었을 때 시이노는 그저 뭐 뒤통수 맞은 듯이 얼빠진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현실 감각을 되찾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럴 바에야 같이 죽자는 말이라도 하지 왜 나를 두고 혼자 갔냐 이런 대사도 치거든요. 마지막에는 떠나보낸 친구를 가슴에 묻고 일상을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현실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도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까운 이를 떠나보낸 적이 있으신 분들께 위로가 되는 책이니까 이 책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가까운 친구를 떠나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엄청 공감 가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한 3번인가 4번인가 봤어요. 볼 때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거 편지도 다시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편지 아까 그 편지.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 작품이 2024년 2월 2일에 단편집이 또 나왔네요. 뭔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보진 않았는데 그 엄청 이 작가님 그림체 자체가 약간 지글지글 거리죠. 네, 그리고 약간 힘 있는, 약간 임팩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표지도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 원색의 그 팍 눈에 박히는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에게 인상을 강하게 남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편을 모아놓은 천랜딩과 인간의 배꼽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여기서도 그림이 되게 강렬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우님,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붙박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만화는 삭둑 작가님의 오크의 포로가 된 엘프 여사령관입니다. 오크의 포로가 된 레진에 있고요. 네네네. 잠깐만, 다들 조용한 이유는 검색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 근데 항상 제가 말하면 작품을 얘기하면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모르거든. 이거 뭐지? 하고 처음이니까 찾다 보니까. 최신 유행 제목. 이렇게 길게. 아, 그게 클리셰 비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캐릭터나 작품의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를 벗어난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웹툰으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 엘프 여사령관이랑 오크랑 엘프가 전쟁을 하는데 엘프 여사령관이 이제 오크의 포로가 되고 그 포로 생활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오크들이 엄청 순하고 엘프 여사령관이 이제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성격이 엄청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군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군대에 있어서 포로가 중요한 사령관이니까 잘 대우를 해야 되는데 포로라 할지라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엘프 여사령관이 사고 치는 거 짬 처리하고 이제 군대에서 군필분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한이라든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가지고요. 재밌습니다. 네. 딱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 1화를 미리 보기로 해서 보고 있는데 엘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이네요. 네. 이거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오크들끼리 모여가지고 극적 하더니 이걸 해줘야 되나 약간 이런 분위기구나. 네.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나 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오크가 좀 힘 위주의 강인하고 강력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죠, 우리 엘프는 뭔가 되게 조용하고 고결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클리셰 비틀기 잘해가지고 이걸 너무 개그 요소를 잘 뽑아내서
어떻게 보면은 옴니버스식 개그물이 있고 스토리 라인을 흘러가면서 개그를 치는 그런 물이 있는데 이제 후자 쪽에 가깝고 조금 은혼의 병맛을 약화한 그런 이제 스토리 흘러가는 코미디로 보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1화만 딱 그냥 미리 보긴 다 본 건 아니지만 1화만 보면 그냥 신혼부부 얘기 같은데? 저도 러브라인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거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러브라인 정도는 말하실 수 있지 않나? 아 참고로 엘프 여사령관이 그 건빵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군대적인 클리셰도 비틀기를 하는구나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니까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되게 오크들 불쌍하다. 제목 들었을 때 약간 멈칫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전혀 아니고요. 되게 조용하게 이게 네. 되게 진짜 완전 배 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개그물입니다. 네. 엘프들이 더 눈이 순해요. 엘프가 아니라 오크. 오크들이 눈이 더 순하고 엘프들이 아주 사나워요. 그러네요. 1화만 봐도. 장난꾸러기도 있고 까탈스러운 애도 있고.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되게 신기한 작품을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만화를 많이 좋아하고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번 주에 가극소년은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이 작품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도 방금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 듣고 약간 흠칫했고, 네. 근데 지금 블로그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 컷 중 하나가 그 옥상에서 오크 둘이 이제 담배 피면서 뭐 포로 관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막 공유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군필 자료서 이거 보자마자 약간 딱 그 느낌이 왔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네. 근데 얘네가 또 눈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완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너무 선해요. 그리고 막 한 명이 담배 피면서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약간 얘네가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좀 재밌을 것 같다. 약간 군대로 치면 엘프 관심 병사를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순한 네, 정확합니다. 순한 선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케어해주고 있는 거잖아. 문제 없게 하려고. 그럼 좀 작품 내에서 좀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좀 예시로 좀 있을까요? 뭐 일단 그것도 스포일러라서 크게 얘기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뭐, 제목대로라면 이거 이야기가 길게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가 사건이 있긴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사건이 뭔가 커져 보이는데 되게 코믹스럽게 흘러가니까 큰 게 크게 안 보여요. 금방 이제 수습되지 않을 것도 금방 정리돼 버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 황당함에서 오는 코믹에 좀 네. 더 중점을 맞춘 그런 작품이구나. 뭐 엘프 오크 군필 코미디라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만화를 막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안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좀 그래픽 노블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것도 보긴 하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엘프랑 오크의 그런 세계관 같은 거를 제가 사전에 미리 모르고 있으면은 그거에 이입하는데 굉장히 나만 약간 몰라가지고 소외되는 느낌? 다 웃는데 왜 나 혼자만 못 웃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들까봐 주저하게 되는데 읽으면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보겠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벌써 30분이나 돼가지고 이제 세 분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쉬고 와서 나머지 세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제29회 만화 사교 클럽 오랜만에 온라인방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세 분 얘기 저를 포함해서 3명 앞에 추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지런 작가님께서 어떤 작품 들고 왔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셔서 근데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고 얘기를 네네네.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지런 작가의 가까이서 보면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오, 본인 작품을.
지런 작가님이랑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프로필 사진 보니까 알겠다. 네. 이 만화는요. 네. 약간 좀 어두울 수 있는 내용을 살짝 좀 밝게 재밌게 풀어낸 그런 블랙 코미디 장르의 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칸이 좀 4칸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한 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좀 동화 같은 느낌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동화같이 그런 몽환적인 느낌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사교 클럽 오셨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오셔가지고 내가 독립 만화 이런 쪽으로 할 건데 라고 얘기하셔서 하세요 이러고 그냥 하시겠지. 왜냐면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뭐 비아냥거린 건 아니에요 절대. 네, 그래서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그 단편전 기억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무슨 대학교에 이제 졸업 전시회 졸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는 PD 일을 하니까 웬만한 대학교들의 졸전은 다 찾아보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웹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매번 그 전시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PD들은 가서 이제 대학들 다 보죠. 누구 있나. 그러면 막 보면 와 그림 진짜 잘 그려. 연락하면 이미 저쪽으로 가 있고 막 이쪽으로 가 있고 막 노란 데 가 있고 초록 색깔 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쩔 때는 저 보라색 가 있고 막 아니면 키 큰 데 가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유독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작품이 눈에 띄었는데 다른 느낌으로 눈에 띄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다. 근데 이제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지금 우리가 웹툰 시장에서 보여주는 특성이랑 달라서 이분한테 연락은 못 하겠지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아마 DM을 보냈나? 하여튼 댓글을 달았나? 하여튼 근데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댓글을 달고 당신 작품 좋다. 앞으로 계속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달았나? 하여튼 그런 거를 하나 달았었고 그게 두 번째 기억이 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셨는데 문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제 안내하면서 들어가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날 보지? 난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는 건가? 이러면서 저 아무 기억이 없으니까 처음 뵙네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더니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자리로 에스코트 해드리고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분들 에스코트 하면서 가만히 계속 그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나를 저렇게 봤을까? 내가 혹시 신뢰된 말을 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본 거지. 그때 봤고 그때 오셨었고 같이 대화도 앉아서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대화도 나눴었다는 기억이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아마 제가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런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 지금 끼어들고 싶은데 끼어들 타이밍을 못 잡고 마이크만 계속 잡고 계신데 그러셨는데 이제 앉아서 오늘 본인 작품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세요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하세요 하고 딱 꺼냈는데 내가 저 사람 특이하다라고 했던 그 작품을 딱 꺼내신 거예요. 이렇게 또 운명이 하나의 조합이 되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꺼낼 때까지 몰랐다? 아니, 몰랐다. 네, 보통 이렇게 좀 이 만화를 보시면은 다 남성분일 거라고 생각하셔갖고 저도 남성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서 저는 그때 보면서 그 말씀 주신 것 지점에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는 생각, 힘들 수 있는 생각을 저렇게 약간의 비트는데 너무 막 이렇게 과하게 비틀지 않는 시점에서 저렇게 재밌게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되게 독특했던 게 저런 류의 만화가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예전이라 하면 90년대, 80년대 이런 데들은 분명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런 만화가 돈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좀 사라지는 추세고 거의 다 안 하거나 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해보고 이렇게 그냥 안 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뭔가 저걸 졸전은 모든 그 PD들을 다 보고 있고 나와 작업하고 싶은 새로운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데 저걸 탁 내신 걸 보고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아니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내가 느꼈던 거니까. 여러분은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는 당장 생각나는 게 만화계의 미디어 아트 같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색다른 시도도 많았고 색다른 시도도 되게 많이 보이고 이 가까이서 보면이란 작품이 뭔가 줄거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공기 퍼지듯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제 스토리나 그림, 전개 방식 그런 것들이 되게 물론 만화도 예술이지만 예술 작품으로서의 만화를 보는 듯한 감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가까이서 봐야지 된다고. 여기도 그런 말이, 그런 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어요. 일단 맨 처음에 이거는 1화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떠 있으니까. 이런 대사들이 이게 머리에 이렇게 딱 박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지는 작품 보면서 제 이게 지금 눈 앞에 이게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책이 있는데 완전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 보고 좀 약간 좀 동화 쪽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좀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밝은 내용이겠지 하고 딱 봤는데 밝은 내용이다가도 아닌가 하면서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약간 색감도 이게 살짝 흑백이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런 감정을 좀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어렸을 때나 저게 완전 정사각형으로 된 만화책을 봤는데 지금 이제 웹툰만 보니까 이제 몰랐었는데 약간 그 어렸을 때 그 감정이 살짝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성인이 돼서 다시 보는 약간 그 나를 위한 그런 만화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화를 보면 대사가 많지는 않은데 뭔가 이게 딱 약간 잡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강아지하고 이제 주인하고 서로 잡아주고 있는데도 약간 강아지조차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컷에 나오는 누구나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 좀 강아지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만화 감성을 되게 오랜만에 봐요. 저도 옛날에 이런 살짝 우울하다고 하면은 우울한 감성의 만화를 조금 그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거 중간에 1화 보다 보면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손을 잡다가 나 못하겠어 하면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게 너무 단호해서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근데 본인 뭐 인터뷰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가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어쩌다가 이런 작품을 계속 구사하고 계신, 이런 초식을 구사하고 계신지. 네. 질문이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게 대답하기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넘어갈까요? 아니요. 네네네. 이제 이 만화를 왜 그리게 됐냐면요. 이제 살아가면서 문득 이렇게 좀 세상이랑 나랑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거나 뭔가 고립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떠다닌다고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떠다니면서 벌어진 내용을 담았고 결국에는 그 가까이서 보면 어차피 모든 존재는 조그만 원자 동그라미들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그냥 진동하고 있는 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결국에는 좀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중력을 되찾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요번에만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만드신 건지 앞으로도 본인 작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앞으로 계속 그리게 될 것도 이렇게 뭔가 좀 행복하지 않다든지 그런 주인공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 같아요.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유쾌하게 위트 있게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내용일까요?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 인스타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팔로우 했었고 자주 제 거에 좋아요 눌러주셨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미안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스타 아이디가 진지런 맞죠? 네네. JINJIRUN 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책으로도 구매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인스타에서도 이 작품들 볼 수 있으니까요.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외주 문의 메일 주소가 인상 깊네요. 네, 인스타그램에 만화를 다 올려가지고 사실 책을 안 사셔도 그냥 보면은 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사시면은 엄청 힘들 때 책장에서 만화를 꺼내 볼 수 있다는 것과 뒤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은 만화도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텀블벅을 곧 할 예정인데 다음 주쯤에 뭐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올릴 예정입니다. 아 맞다. 오민혁 작가님도 여기 그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댓글을 보셨죠? 네, 감사하게. 처음으로 표정이 바뀐 걸 보니까 오민혁 작가님 좋아하시나 봐요. 작품을. 아 그럼요. 그럼. 오민혁 작가님 그 네이버 단편선 올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만화에서 질문이 있는데 이 주인공 중 한 명이 계속 카르페디엠이라는 단어를 외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 카르페디엠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사실 카르페디엠은요 이제 현실을 즐기자 그 뭔가 그런 의미 맞죠? 모르겠는데요. 작가님. 네. 좀 오래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자. 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제 거기서 그 장면에서 왜 제가 그 대사를 썼냐면요. 그 병실에서 사람들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카르페 디엠을 외치면은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개그를 하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실현하시진 못하셨죠? 그냥 아무도 안 웃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아파 죽겠는데 현실을 지금 열심히 살아라 하면은 짜증 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작품 보도록 하고요. 텀블벅 열리면은 또 뭐 연락 한번 주세요. 혹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번에 가극소년 열심히 홍보를 하고 가셨고. 소년이요? 가극소년. 안 봤다고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고 계시는, 지금도 막 뭐라고 하고 계시는 상어조아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만화는 어떤 만화입니까? 아까 네. 개개개 기타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극장판이 하나 있잖아요. 맞춰야 되는 거죠? 짱구요? 하이큐. 하이큐는 게임이 요새 핫하죠. 극장판도 극장판이랑 같이 게임도 같이 막 극장판이 핫한지 안 한지는 끝나고 얘기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거기에 인기에 편승하고자 하이큐는 남자 배구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 배구 만화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소녀가 들어가는데 니혼바시 요코 작가님의 소녀 파이트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파이트. 이게 학산문화사에서 18권까지 정발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18권 빼고 나머지 1권부터 17권까지 전부 절판됐습니다. 왜요? 저야 모르죠. 너무 오래된 것도 아닌데? 오래 했구나. 2006년부터면. 네, 근데 그래서 이걸 보려면 이 절판된 걸 다 구하거나 아니면 이 만화 도서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이잖아요. 만화 캘린더가 뜨는 날이죠. 그래서 리디에. 네. 그래서 이 하이큐가 개봉했으니까 이걸 해주겠구나, 이걸 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이라도 전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소녀 파이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게 먼저 자매 얘기로 시작을 해요. 언니가 주인공의 언니인 오이시 마리가 배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가 배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그럼 배구를 해야지 하고 주인공인 오이시 네리가 배구를 합니다. 근데 이 네리가 3번의 배신을 당해요. 우선 첫 번째 배신은 언니가 배구를 좋아하는 만큼 배구를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제 결승 진출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 TV 중계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지? 내가 아이스크림 사갈게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죽었어요.
응? 그래서 얘가 완전 쇼크. 어떻게 그렇게 심한 스포를? 이건 스포 정도도 아니에요. 아, 일권에 쫙 나오는 그런 내용이구나. 예. 그렇게 돼서 언니가 죽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고서 언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더 배구에 열중을 해요. 그래서 걔네 자기가 소속돼 있는 팀도 엄청나게 잘 나가죠. 그래서 이 명문고에 스카우트를 이 팀 단체가 그 스카우트를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같이 명문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면접 날에 주인공 혼자만 와요. 나머지 애들 다 안 온 거예요. 명문고에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두 번째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나 이제 너무 나댔다. 덜 나대야겠다 하고서 이제 주전이 될 만한 실력인데도 이렇게 막 잡일만 하고 막 그렇게 지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네. 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아무도 안 왔고 네. 그래서 혼자 중학교 배구부 들어가서 실력이 되는데도 네. 지금 이렇게 청소만 하고 이제 뒤에서 조용히 있었다. 네. 근데 중학교 마지막 시합에 주전으로 나가게 돼요.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근데 여기서 3년 되도록 그러고 있었던 거야? 네, 3년 동안 나는 잡일만 해야 돼. 나는 절대 나서면 안 돼. 나는 나서면 이 모두를 망치는 애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딱 마지막 시합에 주전으로 뛰게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 억눌렸던 본성을 딱 펼친 거죠. 그래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잘하던 애가 있는데 걔가 약간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내 명성에 비해서 내가 너무 못한다 이런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이 조용히 지내던 애가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너 나한테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말을 듣고 난 쟤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저한테 저런 말을 듣고 나 또 망했네 하고 세 번째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나 이제 망했다. 배구도 안 하고 이제 난 언니가 있는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언니 묘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죠. 뭐가요? 언니랑 같이 시합을 했던 여기 배구에서 아주 중요한 게 세터죠. 세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죽었는데도 그 언니네 팀은 결승 우승을 했거든요. 그게 다 이 세터 덕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좀 그렇다. 언니는 그렇지 않았다. 이 언니가 보고 싶었던 언니가 봤던 그 풍경을 네가 보고 싶으면 네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자기 언니네 팀이 팀메이트가 감독으로 있는 언니네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이게 딱 1권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딱 1권 스토리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18권이 될 때까지 이제 배구 열심히 하는. 네. 소설가 재밌네. 하지만 그 1권이 절판이 났다 지금. 그래서 학산이야 이거? 네. 학산 좀 내달래요 이거. 이북이라도 안 되나? 그러니까 이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북이 나오면 이 세트하기 딱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이라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봤으니까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뭔가 리디에 떠 있으면 미리 보기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그림은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오는 그림으로만 보면은 그림은 되게 배구에 적합하게 길게 캐릭터들이 생기게 그렇게 그리고 있네요. 이게 짜릿한 맛이 있어요. 그 배구의 그 스파이크 그 짜릿함 그것도 느낄 수 있고 이게 그 치아야 호구 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이 스포츠 순정의 맛이 있거든요. 이건 순정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스포츠 순정의 맛이 스포츠 할 때는 그 스포츠 경기에 이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이 로맨스 부분이 나올 때는 그 누구랑 이어지냐 그게 너무 콩닥콩닥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스릴감을 맛볼 수 있는 그 재미가 있는데 여기도 러브라인이 긴장되는 러브라인입니다. 여기에 자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또 형제가 또 나와요. 그 자매랑 형제랑 딱 얽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일단 기본 사각이죠. 과연 그 러브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같이 저랑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금 이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냐는 학산이 들고 있네 키를. 근데 이 작가가 되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정박이 됐는데 다 절판이 됐지만 이 도서관에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만화 도서관에. 저는 이걸 부천 만화 도서관에서 봤는데 네. 예, 이거 보신 분도 또 있더라고요. 이 작가분이 딱 약간 딱 새롭다 이거 나왔을 때 재밌다 약간 그런 작가분이래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들도 많대요. 그래서 부천 만화도서관 가셨을 때 이거는 열람실에서 신청을 하고 가야지만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이게 신청을 안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전장 헤븐스 도어 이런 거 그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도 보셔가지고 오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동학원 천국이란 작품인가 봐요. 네, 그것도 재밌대요. 저도 읽고 싶어요. 그것도 전자책으로 나오면 참 좋겠네요. 근데 그림은 이 그림은 되게 이쁘다. 소녀 파이트. 애니로도 될 법했을 것 같은데 인기가 없었나 보다. 그 PV는 나왔어요. 그가 책의 부록으로 같이 끼워서 파는 그런 걸로는 나왔는데 심지어 거기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가 이번에 하이큐 제작한 그 회사하고 똑같아요. 하이큐 전에 이걸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안 나왔구나. 그래도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정도 꾸준히 연재할 만한 인기는 있는 거죠. 연재처가 또 바뀌었었구나. 아, 그게 유명한 잡지 시리즈가 있잖아요. 모닝 이브닝 애프터눈. 애프터눈은 다비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잡지잖아요. 그래요? 다비님이랑 친하세요? 아니 천국대마경이 연재되고 있는 잡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브닝은 그 세 개 잡지 중에서 제일 인기가 없어져서 휴관이 되고 대신에 이 같은 출판사의 그 웹사이트에서 이거 연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잡지사 자체가 이렇게 휴관이 돼가지고 이적을 한 것뿐이라는 거. 그럼 18권이 끝이 아니에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하고 있다. 네. 그러면 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그 꾸준히 정발을 해주는데 절판된 거를 그냥 두고 보면 이게 책 판매량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이 신규 독자를 다 유입을 해가지고 점점점 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약간 운동권 분위시네요. 이 작품을 꼭 내달라는. 네. 운동만 알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찾아보죠. PV라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보도록 하고 뭐 나오면 볼 수밖에 없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뭔가 기우제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하님도 오늘 들고 온 작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작품은 일단 웹툰이고요. 네.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연재됐다가 얼마 전에 이제 휴재를 한 그 사병괴담이라는 작품입니다. 네네네. 저는 이 작가님 작품을 이걸로 좀 처음 봤는데 일단 그림체 때문에 좀 신기해가지고 일단 들어갔다가 일단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 웹툰에 대해서 좀 작품의 기본 소개부터 드리면 이 작품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런가요? 네. 옛날에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일단 이 사병괴담이라는 웹툰은 일단 장르는 좀 스릴러고요. 옴니버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어요. 괴담은 알겠는데 그럼 사면은 그럼 뭔 뜻인가?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저는 한 3가지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 3번째 이제 의미가 그 뭐 한 나라가 상대국에 이제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50년도에 있었던 그 뭐 6.25 전쟁이라서 이걸 6.25 사변이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은 이제 그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좀 무서운 얘기들에 대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까 처음에 그 작품 소개했을 때 이 저 작품 제목이 뭐였죠 이게? 전원 옥사하라. 네, 저거 딱 5년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여가지고 이거 운명이다 좀 생각을 했거든요. 사변이 제목이 네네.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네네네. 사변이 하면 약간 시부야 사변. 약간 재밌게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괴물 사변, 다윈 사변, 극동 맞아. 사변, 마법 소녀 사변 참 만화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 장르가 좀 스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섭고 잔인한 장면들이 조금 등장하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갑툭튀라기보다는 그 좀 작품 분위기에서 오는 좀 공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이 한국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나 흔한 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막 기괴한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뭐 귀신 같은 애들이 좀 등장해서 개연성 문제가 있을까 하더라도 이제 저 같은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만 들어보면 엄청 무거운 분위기의 좀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직접 보시면 좀 모순적이게도 좀 코믹한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살짝 스포를 하면 5화를 보시면 그 약간 미라같이 붕대를 칭칭 감은 귀신이 죽어서도 이제 전생의 기억을 이제 잊지 못해서 그 나뭇가지를 들고 총을 쏘는 신용을 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작가님이 약간 공포하고 코믹의 경계를 참 자유롭게 넘나드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쓰지 않는 좀 용어들 작품 종종 나오는데 좀 신기했던 게 막 쌕쌕이라는 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전투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쌕쌕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쌕쌕이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거 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옛날 얘기도 들어보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용어들이 살짝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좀 획획 좀 보기보다는 좀 천천히 2번씩 봤을 때 더 재밌었습니다. 강세진 작가님은 2021년에 오늘의 우리 만화 아버지의 복수는 끝이 없어라는 작품으로 수상하셨던 선정되셨던 분이고 뭐 그 전부터 조국과 민족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되게 이런 류의 그 작품들을 잘 만드시는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작품들 재밌었고 이 작품도 어디선가 누구한테 제가 분명히 추천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숙모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막 칼 저는 그 칼 들고 들어와서 막 그 칼 가는 내용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좀 미라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안 봤어요. 멋있어요. 무서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되게 잘 만드시는 분입니다, 만화를. 오화 말씀해 주셔서 봤는데 이 또 코믹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남자애가. 근데 그 울면 나도 같이 따라 울게 되잖아요. 근데 잠시 그 울음을 그래도 울지 말아야지 하고 참으려는데 그 참을 때 그 콧구멍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잡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무서운 거 잘 못 보는데 이런 식의 개그가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뭔가 그 으스스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분위기만 몰고 가면 안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소를 잘 넣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보셨나요? 지금 네이버 웹툰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봤는데 저는 이거 분위기가 검정 고무신의 그 공포 에피소드 그게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봤을 때는 진짜 그 에피소드가 엄청 무서운데 근데 뭔가 귀여운 면이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볼만하다. 제가 사실 마지막 그 글을 아직 안 읽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약간 이 작품을 보면서 일종의 좀 약간 어둠의 검정 고무신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거 딱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바로 작가님이 캐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써오셨어요? 네, 저번에도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게스트가 아니고 패널을 노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다 보면 좀 말이 꼬일 수 있으니까 듣는 분 좀 좋으시게 정리를 해서 했는데 방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보시면 여기 적어놨거든요.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좀 작품이 작화가 좀 뭐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좀 투박해서 분명 좀 호불호가 있을 작품이지만 좀 다양한 만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만화를 충분히 좀 영업할 만하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PD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대부분은 작가를 지망하는데. 네, 맞습니다. PD를 지망하시는 이유는? 제가 작가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를 좋아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근데 만화를 좀 그리는 것보다도 약간 좀 보는 걸 더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경계를 확실하게 좀 정해가지고 이제 좀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이제 본인이 PD가 되면 이제 이런 좀 으스스하고 이런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좀 한국에 있는 좀 소재를 한 약간 한국의 역사를 소재로 쓴 좀 작품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화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에 관한 좀 만화를 보면 항상 내가 어렸을 때 한국 만화 뭐 봤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보다 내가 훨씬 일본 만화를 훨씬 많이 보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나중에 아이들이 좀 잘할 때 그때는 일본 만화도 좋지만 우리나라 만화도 좀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만약에 좀 PD로서 기획을 하더라도 이런 류의 좀 작품을 좀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딱 진짜 요즘 시기에 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고 공포 볼 시기죠 원래. 네. 공포 좋아하세요? 다들? 어때요? 저는 공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아니 근데 이게 또 그 공포를 써는 거랑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건 다르잖아 작품에서. 써는 건 잘 보세요? 아니 써는 거를 반대로 못 보고 나타나는 걸 잘 봐요. 나타나는 거를. 지영님은요? 저는 슬래셔는 잘 보는데 귀신이라든가 그런 건 잘 못 봐요. 귀신 나오는 거. 귀신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반대요. 저거는 이 슬래셔는 나한테 벌어지면 끔찍할 일이지만 귀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구의 판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슬래셔는 판타지라고 생각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반대로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허구지만 슬래셔는 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지런님은요? 심장이 많이 아파가지고 뭐 이게 슬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거 볼 때 힘드시다. 네, 심장이 좀 막 쿵 내려앉는 느낌이어가지고 가끔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무서운 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했던 작품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전원 옥세하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소녀 파이트 얘기도 했었고 이제 지런 작가님의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작품도 있었고 사변 괴담 그리고 마이 브로큰 마리코 맞죠?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웠어. 오크의 포로가 된 엘프 여사령관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를 했는데 자 어떤 작품 보실 거예요 오늘 가셔서?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마이 브로큰 마리코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표지가 강렬했던 느낌이 있고 그래서 사야지 하고 분명 장바구니 당황했는데 안 본 것 같아요 기억이. 그래서 그런 만화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얻어 걸릴 때 뭔가 이렇게 낚싯대에 걸릴 때가 있으면은 지금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딱 이 타이밍에 봐야 된다고 생각돼서 저는 오늘 가서 마이 브로큰 마리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하님은 어떤 거 보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제목이 좀 신기했던 오크부터 보겠습니다. 오크의 포로가 된 엘프다. 오크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쪽으로 약간 크리센더로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런님은요? 저는 마이 브로큰 마리코. 브로큰 마리코랑 전원 옥세하라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면 마이 브로큰 그거는 이제 제가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조금 뭔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옥세하라는 이제 네네네. 그림체가 뭔가 정감이 가고 네네. 네. 그 약간 알포인트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가지고 한번 어떤 만화인지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웅님도 어떤 작품 보실 건지? 네, 저는 속옷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마이 브로큰 마리코와 우리 3표 봤네 이거. 네, 아니요. 마이 브로큰 마리코는 이미 봤으니까 다시 보는 거고. 빼고 그리고 그 소녀 파이트는 절판돼서 어차피 못 보잖아요. 빼고 소방 가세요. 오늘 절규에 가까웠는데 소녀 파이트. 네. 그래서 지런님의 이제 가까이서 보면이랑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소개 안 했죠 머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조아님은요? 저는 가까이서 보면 일단 인스타로 다시 정독을 할 거고 이 전원 옥사라는 제가 봐야지 했는데 이게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맞아요.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마음 먹어야죠. 그럼 이제 또 올라오는 겁니까 인스타에?
빨리 읽겠습니다. 항상 사이드비 링크를 태그를 달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진영님도 오늘 그러면 어떤 작품? 저는 아까 가까이서 보면을 다 읽긴 했는데 또 보고 싶네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오크 그거를 다들 이제 길게는 말 못하는구나. 오크의 포로가 된 엘프 여사령관입니다. 네. 네. 그 개그 코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소녀 파이트는 어쩔 수가 없어. 도서관 갈 만큼 열정 있으신 분 같이 가서 봅시다. 이걸 위해서 부천까지 갈 수는 없잖아. 가까이 사시는 분, 부천 주민분들 가서 같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번씩은 오셨었는데 이제 온라인 방에는, 근데 지런님이랑 준하님은 한 번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 방에는 저번에 한 번씩 오셨었는데 네,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주 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얻어가는 좀 만화가 많았어요. 약간 그러면서 다른 분들의 좀 의견도 들으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요런 작품, 이 옥세아라처럼 저런 작품도 한번 읽어보면 괜찮겠다 하고, 약간 지금은 읽지 못하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지금 상호조아님이 계속 째려보면서 왜 소녀 파이트를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왜 아무도 소녀 파이트를 언급해주지 않지라고 하는 듯한 표정인데, 그런, 네, 그것도 한번 진짜 보고는 싶지만 좀 편하게 보고 싶네요. 근데 막 네, 전자책 나옵시다. 전자책, 이건 전자책 나올 뻔한데, 지론님은 오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만화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제가 다 못 본 것들이라서 진짜 만화를 좀 많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작가가 자기 작업할 때 만화 많이 못 봐요. 뭐 시간도 없고. 그런데 평소에는 또 작업 끝나고 나면은 많이 보면 볼수록 진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 31일 마지막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을 함께 사교클럽 29에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매달 말일이 되면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 사교클럽을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자들을 매번 새롭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은 지금 큰일 났어. 다음 달은 다음 달 금요일은 그 서울국제도서전 하잖아. 그래서 날짜가 겹쳐가지고 우리가 또 그때 바빠요. 심지어 모리카오가 내한하는 날이죠. 그게 금요일 날 오시나? 네. 그러면은 이딴 게 뭐가 소용이 있어. 모리카로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6월은 어쨌든 매달 진행하고 있고요. 벌써 30회입니다. 30회 사교클럽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테니까 다음 달에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